이어지는 시간 뉴욕과 서울입니다.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흐름 비교해보고요.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규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지난주에 이제 주말 사이 뉴욕 증시가 더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외신에서는 최악의 한 주였다 뭐 이런 기사도 쏟아졌고요. 전 업종이 하락했고 경기 민감주 낙폭이 굉장히 컸고 그 와중에 에너지주가 좀 선방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네요. 지난주 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짚어주시죠. 증시를 볼 때 어떤 그 전조현상 잠깐 짧게 시황을 잠깐 좀 말씀드리면 예. 전조현상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난주 특징들을 보면 주간 단위로 굉장히 큰 폭, 그러니까 최근에 보기 힘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증시에 있다 보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주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 것은 아니다라고 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최근의 흐름과는 좀 역행하는 흐름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장 막판에 무너지는 모습들이 주초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장중에는 계속해서 어떻게 뭐 호재를 시작해서 좀 땡기다가 장 막판에 밀린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읽어내셔야 되는 게 이게 뒷심이 부족하다라는 거 보면 우리가 이게 뭐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게 이제 그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골속 같은 경우 할 때 뭐 뒷배가 좀 붙어줘야 지금 이렇게 숫자가 난다 뭐 지금 그 점 떠나서 표현이 좀 그렇게 이상하긴 합니다만 네. 뒤가 이렇게 좀 약하면 이게 심리가 좀 약화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이번에 많이 놓치셨다 한다라면 다음번에라도 그런 것들을 잘 읽어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징 종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에너지주들이 좀 선방했다. 나름대로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엑슨모빌 아무래도 대장주인 엑슨모빌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엑슨모빌 같은 경우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대비해서는 좀 덜 빠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미국장에서 지금 에너지주들이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에너지주들 같은 경우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죠. 지금 현재 이게 그 처음에 코로나19 이후에 유가가 상승했던 거랑은 결이 좀 다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유동성, 시중에 이제 돈이 풀리면서 유동성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산유국들의 감산 이런 것들 때문에 유가가 올랐다라면 지금 산유국들이 감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원래 유가라는 것은 유동성 회수를 앞두고 있다라면 다소 주춤해야 되는 게 정석이죠. 네. 왜냐하면 거품이 좀 어느 정도 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유동성 회수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흐름들은 당분간 물론 이제 겨울이 지나면 북반구가 이제 그 겨울이 지나기 때문에 겨울 성수기가 지나긴 합니다만 경기 회복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미국 대통령도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정유주들 같은 경우 쉽게 꺾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유주 안에서 엑슨모빌 미국장에서 나름대로 선방하는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좀 해법을 찾아보자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종목과 연결시켜 본다면? 최근에 그래도 국내 증시에서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 것들이 SOE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OE 같은 경우 국내 시장에서 나름대로 좀 강한 흐름들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엑슨모빌과 SOE는 좀 결이 다릅니다.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원유를 시굴해서 그러니까 이제 원유를 이제 어디에 묻혀 있는지부터 개발해서 그걸 채취해서 파는 게 이제 주로 목적이다라면 네. SOE 같은 경우는 정제 마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원유를 수입해 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휘발유를 팝니다만 화학 제품으로 정제해서 또 외국으로 수출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정제 마진이 그러니까 엑슨모빌 할 땐 제가 유가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만 SOE는 정제 마진이 상당히 유가 상승에 따른 민감 섹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나름대로 국내 시장은 좀 민감주들이 나름대로 좀 선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의 요인인데 제가 SOE는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점에 좀 접근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SOE를 추천하다 트레이딩 관점이냐? 네. 올 상반기 때 현대올뱅크가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SOE과 같은 비슷한 회사가 없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SOE의 독주가 시작되고 있는데 SOE를 갖고 계신 분들은 현대올뱅크에서 상장이 되면 아무래도 비슷한 회사가 들어오니까 분산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지금 당장 뭐 어떻게 SOE를 무너진다라기보다는 SOE를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려고 하셨던 분들도 현대오일뱅크 상장 이슈와 맞물리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LG 엔솔이 이제 27일에 들어오면 네.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그 셀 업체들의 그 물량 조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가격 전략 SOE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일단 좋을까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한 10만 원까지 단기 트레이딩은 좀 가능할 것으로
것으로 보여지고요. 손절 라인은 8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엑슨모빌과 S-오일 연결시켜서 비교 분석해 보았고요. 두 번째 특징주는 넷플릭스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시장에서 계속 시끌시끌했어요. 실적이 좀 아쉬웠어요. 예, 그 금요일 날 22%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올라가는 것만 특징주가 아니라 이렇게 크게 빠지는 것도 한번 관찰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된다라고 해서 넷플릭스를 좀 구해왔는데요. 네. 일단 지금 넷플릭스가 그 숫자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가 나름대로 잘 나오곤 있습니다만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 상승 곡선이 가파르다가 이 상승 곡선이 이제 이렇게 약간 기울기가 네. 조금 이렇게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울기가 줄어들면 여기서 다시 반등을 나타낼지 아니면 기울기가 꺾일지 의문이 되는데 성장주들은 성장이 지속돼져야 됩니다. 하지만 성장주가 지금 성장 지속에 대한 의구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성장주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한없이 이뻐 보일 때는 네. 그냥 뭐 이유 불문하고 이뻐 보입니다. 하지만 뭔가 거기서 의문점이 들면 이제 이론적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랑이라는 것은 이론적이지 않은데 이론적으로 사랑이 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성장주를 사랑하다가 성장주가 이론적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투자가 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 고민이 시작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새로운 모멘텀이라든지 실적이 조금 부재하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를 다 압니다. 누가 넷플릭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넷플릭스가 새로운 게 무엇이냐? 여기에 이제 답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점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이제 코로나19 수혜가 끝난 것 아니냐, 그리고 네. 신규 가입자 수가 굉장히 부진하다, 이러한 이제 분석들을 받으면서 넷플릭스 급락세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국내 증시를 보면 사실 넷플릭스 실적이 좀 부진했다라고 해서 오히려 일부 국내 콘텐츠주가 좀 잘 가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콘텐츠들은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아나운서께서는 페이스북 쓰세요? 인스타그램 쓰세요? 전 인스타그램. 그렇죠. 저는 페이스북 세대거든요. 지금 아직도 페이스북 쓰고 벌써 인스타 세대고 네. 저희 아들은 틱톡 세대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벌써 인스타그램도 이제 조금 인스타그램도 이제 올드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네.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라는 것도 과거에는 하지만 지금 이제 여기에 디즈니도 뛰어들었고 다양한 회사들이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먹을거리가 있으면 경쟁사들이 뛰어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콘텐츠들이 올라가는데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넷플릭스와 연결해서 저는 성장주 개념의 카카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국내 투자자분들이 지금 카카오에 대해서 고민이 좀 깊어지실 텐데요. 9만 원 언저리에서 계속해서 횡보세를 좀 나타내고 있죠. 네. 대표적인 성장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카카오를 모르시는 분들도 없다라는 것이 저는 오히려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단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카카오를 제가 조금 뭐 매일경제에서도 그렇고 타방송에서도 계속 부정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게 네. 자회사 이슈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제 카카오 엔터도 상장하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 이렇게 합쳐서 주가의 상승을 벌인다라면 지금 카카오 뱅크, 페이, 엔터, 게임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전부 다 카카오를 뭐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나중에 카카오 택시, 카카오 떡볶이도 상장하지 않겠는가. 이거는 제가 이런 비유를 할 정도로 카카오가 별로 좋지 않은 회자가 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카카오 우리가 이제 카카오 옹호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카톡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글쎄요. 지금 제가 바로 예를 드리는 것처럼 페이스북 이 들어왔을 때만 해도 페이스북이 안 없어질 줄 알았죠. 거기서 인스타로 갔죠. 인스타가 또 안 없어질 줄 알았죠. 근데 틱톡이라는 게 또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뒤에 카톡을 쓰고 있다? 카톡을 쓰고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수익원이 된다? 이거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좀 냉정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하락세가 지금 시작된 만큼 보수적인 관점에서 안타깝지만 네.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매수로 접근하는 것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 그리고 넷플릭스 알아봤고요. 이번 주 전망을 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번 주 27일이 저는 관점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7일 전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어요. 다음 주 또 설 연휴 아닙니까? 예. 왜 27일을 제가 하냐면 27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7일 날은 엔솔의 상장일이에요. 근데 25, 26 미국 시장으로 FOMC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27일 아침에 이제 결과를 나오죠. 장전에 FOMC 결과 나오고 장 중에는 이제 엔솔이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의 일부는 기관들이 무조건 편입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또 주요 기업 실적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맞물리기 때문에 저는 27일 굉장히 회오리 치는 장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전까지는 시장은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하는 장세가 지지부진하게. 물론 이제 이번 주 기업들 실적 발표가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움직일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조금 이번 주도 쉽지 않은 한 주가 지속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대비 꼼꼼히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관전 포인트까지 여쭤봤고요. 지금까지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이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